네, 여러분들의 오전장 전략을 책임져 드리고 있는 증권광장입니다. 현재 지수 흐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등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약세권에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기관을 중심으로 또 매물이 다시금 강하게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1,400억 원이 넘는 매도 우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보다 0.03% 밀리며 3,17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0.28% 올라 993.4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장 얘기와 더불어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잠실센터 염정FC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을 또 이틀 연속 보니까 뭔가 마음이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 오늘 뭐 시장이 좀 뚜렷하게 방향성을 잡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게 두 분 옷을 맞추셨나요? 네, 네. 화사하십니다. 저 혼자 그러니까요. 옆에서 칙칙해서 네. 뭐 분홍 핀이라도 꼽아야 될 죄송합니다. 네. 일단 시장은 뭐 재미없습니다. 이런 패턴이 당분간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5월 달 들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어제 미국 시장도 좀 보다 보니까 또 밀렸다가 또 빠르게 올라오고 뭐 변동성이 또 커졌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시장에 이 정도 신고가를 경신해 가는데 믹스 지수라고 하는 이 공포 지수는 다시 저점에서 살아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5월 달도 미국 시장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등락폭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시장이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어떤 시장이 밀린다기보다 또 한 며칠 밀리게 되면 또 빠르게 올라오고 하는 변동성이 살아나다 보니까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판단이죠. 혹시나 밀릴 때 잘 사서 올라오면 판다 이렇게 매매 잘하시는 분이라면은 네, 뭐 제가 가서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면 저점 매도 고점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들은 아직 좀 남아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어제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일단 챙길 건 챙기고 그다음에 여기서 흔들릴 때마다 이런 쪽은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쪽에 주관을 뚜렷이 가져가시면서 거기서는 뭐 흔들릴 때 대응을 하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전략적으로 모아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지금은 잘못해서 어중간하게 전략을 짜다가는 시장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차라리 현금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가격들이 왔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대응하든가 이런 어떤 뚜렷한 주관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한 5월 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니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네. 이거 내가 조선과 철강이 없는데 이거 지금이라도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은 이거를 내가 버티면서 이제 기다려야 되나 이런 상당한 고민이 또 깊어지는 시점일 것 같더라고요. 그 질문을 어제 제가 한 3번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역시나 다 궁금해하는 게 똑같군요. 네, 뭐 특히 자동차 쪽을 비롯해서 뭐 이제 SK 하이닉스 그렇게 좋다는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 이런 네. 쪽의 변화와 함께 또 똑같이 지금 그러면 잘 가는 걸로 바깥에서 갈까요? 뭐 이런 얘기들. 아니 이게 뭐 사이클이 심상치 않다라고 그건 한국 맞습니다. 조선해양 콩쿠르에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지금 네. 지난번에도 강조드렸지만 경기 민감주는 더 갈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린 게 어게인 2007 그때를 생각하시게 되면은 한 마디에서 이만큼 올랐다고 팔았다가 또 조정 살짝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못 사면은 또 다음 사이클 때는 못 따라갑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냥 계속 가져가신 게 맞겠지만은 네. 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일단 지금 패턴을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약간 좀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가격대에서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도 샀더니 내가 사면 꼭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 주의하자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외됐던 쪽이 변화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게 더 낫고요. 어느 정도 차라리 현금을 좀 갖고 있다가 이런 이제 주도 섹터가 또 조정이 나올 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경기 민감, 철강, 건설, 그리고 화학, 그리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조선 이쪽은 주된 흐름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따라가지 말고 싸게 사자.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시장이 그래서. 제가 말을 해놓고 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연정 팀장님의 시장 뷰 들어볼게요. 오늘이 이제 4월 또 마지막 날이네요. 네. 이제 5월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어제도 또 똑같이 말씀하셨던 것 같고 저도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장인데요. 네.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우리 종목별 대응을 하라고 하는데 그 또한도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현금 보유하시면서 5월을 다시 기다리시자는 말씀 똑같이 드리는데 이제 5월 주식 명언이 있죠. 5월에는 좀 팔아라. 팔고 5월에는 떠나라. 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1월에서 4월까지의 이제 실적이라든지 주가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좀 기대치가 반영되고 5월은 좀 이제 꺾일 수 있고 이제 여름 휴가, 여름 시즌을 대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일정 부분은 좀 청산을 한다는 개념에서 나온 건데 우리 시장에 이번에는 좀 그 부분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일단 1월에서 3월까지 해서 수익률이 저조했고 지수 수익률이 저조했고 4월 달에는 그래도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은 유입된 상황에서 일단은 5월 공매도를 대기하면서 5월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대로 또 같이 외국인들 기관들의 공매도로 인해서 롱쇼 전략이 공존할 수 있다. 오히려 증시는 이제 분위기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또 이제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다 예상을 하지만 예상은 어렵지만 이제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특히나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최근에 이제 최근 한 달간 대차 잔고가 좀 는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고평가 그리고 주가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타겟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유의를 좀 기울이셔야겠고요. 뭐 SKIT 오늘도 뭐 말씀드리면 어제 보니까 뭐 이제 최고 실적, 최고 흥행을 보이고 있죠. 뭐 어떤 이제 공모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흥행을 갈아치우는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이제 환불일이에요. 네. 그럼 자금이 다시 한번 또 증시 대기 자금으로 들어오면서 5월 시작을 어떻게 할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대응하시기 좀 어려울 때는 오히려 좀 지켜보시는 관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가장 고민스럽잖아요. 그 삼성전자, 현대차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지금까지 기다리셨으면 더 기다리시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흐름 보면서 상승 추세 보이면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도 될까라고 고민했었을 때 그때가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그날이었다라는 게 요즘 조선과 철강을 보면 드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얘기 두 분과 먼저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빠르게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만도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반도체 부족의 실적 어떻게 나올까요? 네, 오늘 주가 1%대로 밀리고 있습니다. 58,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실적 결과 예상치 만나볼게요. 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단기 실적의 주요 변수가 될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42% 증가한 634억 원, 그리고 매출액은 1조 4,556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만도에 대해서는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주가는 이 모양이어도 사자가 네. 맞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앞서 자동차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만도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반적으로 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현대차를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매일 포트에서 조금씩 깎아먹고 있다 보니까 기분이 안 좋긴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 자동차가 얘기 나오는 이제 출하량이 제대로 못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IR에서 얘기했었듯이 가장 한 4월 달 넘어가면서 5월 달까지가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 그래서 지금 뭐 감산 얘기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이죠. 네. 근데 그나마 현대차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지금 포드나 GM 보게 되면은 감산 규모가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어제 오늘 그저께 어제 같은 경우 주가가 급하게 밀리는 모습들도 많이 나오는데 빠졌더라고요, 포드. 네, 그런 현상들이 그나마 현대차 쪽에는 좀 어떤 선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지 않을까. 이때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잘 나가는 차종들을 계속 팔아서 유지는 하는 정도는 될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하나 좀 지연되는 게 이를 통해서 지금 주문 잘 받아놓은 아이오닉 5라든가 친환경차 쪽에서 속도가 못 나오는 부분들이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을 누구나 현대차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아마 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5월 중에는 거의 좀 많이 해결하고 6월 달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화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주가가 일단 크게는 못 가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공매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현대차 출하량 안 좋을 거야, 공매도가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혹시나 이 부분이 개선되기 시작하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텐데 공매도 이 자리에서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황 지켜보시면서 갖고 계셨던 건 일단 보유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주가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보유를 하면서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만도였고요. 다음 두 번째 특징주 공개할게요. 네, 호텔신라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할까요? 네, 현재 주가는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9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예상치 보시죠. 네,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겠지만 영업이익 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호텔신라 주가는 또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뉴욕시는 7월 1일부터 경제 활동을 전면 이제 재개한다라는 외신 기사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할지 염정 팀장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살까요, 팔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이제 9만 원대까지 터치를 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하시는 전략도 괜찮으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급등한 최근 한 3영업일 동안 급등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삼성과의 그 지분 상속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경기 회복 그리고 호텔신라의 실적 회복 턴어라운드 부분은 아직은 조금은 더 이제 미지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부진 사장이 지금 호텔신라 지분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외에 나머지 삼성생명의 지분 등을 또 다시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지분을 통해서 경영권에 대한 어떤 좀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호텔신라가 그러한 기대감에 좀 단기 상승한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경기 회복에 따른 우리가 그 호텔신라의 턴어라운드 부분은 작년 동안 계속 매 분기마다 적자 상태였고요. 이제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느냐인데요. 일단 1분기에는 4분기 동안 적자였던 부분이 흑자 전환 될 가능성, 소폭 흑자죠. 소폭으로 흑자 전환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미국 뉴욕시가 다시 재개한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우리 호텔신라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좀 시간적 격차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호텔신라 이제 전반적으로 호텔업, 관광업, 여행업 등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상승하는 지금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호텔신라는 좀 단기 이슈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오늘 최근 한 달 새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권으로 일단은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매도하시고 경제 재개에 따른 전반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리고 이 호텔업 그리고 호텔업과 여행업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텔신라 일단은 염정 팀장님 매도 의견을 주셨고요. 전체적으로 호텔 여행 그리고 중국 소비주까지 김민수 대표님은 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이쪽이 어제부터 며칠 동안 수급을 보다 보니까 네. 지금 약간 수급이 내수 쪽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며칠 동안 현대백화점 외국인들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세고요. 네. 또 신세계 기관들의 변화도 꾸준하게 들어온다. 신세계 오늘 좋더라고요, 주가. 네.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 살까 말까 하다가 에이 나는 경기민감 쪽이야. 그러다 보니까 못 샀는데 살 걸 그랬네요. 근데 이런 또 유통주의 동향이 약간 또 바톤이 넘어오는 게 아닐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 경기가 이제 백신 효과가 우리나라도 이제 좀 속도가 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수, 유통, 소비 아마 의류 쪽도 어제 보다 보니까 필라홀딩스가 오랜만에 또 저점에서 또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이런 변화가 상대적으로 바톤이 넘어갈 가능성도 체크를 하면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힘을 자는 호텔신라까지 연기금이 이틀째 강하게 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변화도 또 하나의 시그널이 될까라는 쪽에서 일단 5월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 좀 수익권에 있는 분들은 염정 팀장님 좀 챙기고 가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볼게요. 네, 동양철관입니다. 철강석 가격 최고가 경신하고 있죠. 네, 오늘 중소형 철강주들 역시나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동양철관 13% 넘게 올라 1,87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김민수 대표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콕 집어 주셨던 종목인데 저희가 중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네,
매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철강주 중소형 쪽으로도 몇몇 종목들 잘 언급해드리고 저도 잘 사고 그다음에 주가 올라와서 어제 잘 팔았다고 팔았는데 오늘 오늘 더 가네요. 더 가네요. 네, 참 주식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또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중국에서 네. 어떤 철강 수출세죠. 예, 이 부분을 환급하는 걸 폐지했다는 쪽이 또 호재로 작용하면서 움직이는데, 네.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중소형 철강사나 철강주들을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앞서 이제 중소형 철강사 같은 경우는 동양철관을 예를 들어봤을 때 벌써 이제 시총이 2천억대가 훌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그에 걸맞는 실적 흐름들을 시장이 기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실적으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의 변화가 1분기부터 확인이 돼야 이제 올해 진짜 철강주에 대한 변화가 이렇게 찾아오는구나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정당한 밸류를 주기 시작하겠죠. 근데 지금은 조금 앞서갔다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신규 매수하시게 되면 약간 또 단가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어떤 철강주 말고 중소형 철강주는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움직이는 거는 좀 조심하자라는 쪽에서 시총 따져보고 실적에 대한 변화 요인들이 얼만큼 들어올지에 대한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일단 파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철강주들은 조금 달라요? 대형 철강사들은 이제 포스코를 비롯해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대형부터 중형주 정도까지. 그래서 중형주라고 하게 되면 동국제강부터 현대제철부터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또 마찬가지로 대한제강 이런 급 정도까지는 그래도 일단 실적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도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안 비싸다라고 보여지는 상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속 추세적으로는 유지하되 지금 그보다 좀 더 빠르게 탄력을 가하는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너무 빨리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파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양철관 일단은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특징주 어떤 종목일지 함께 보시죠. 네, 황금 ST입니다. 지금 구리 니켈 다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14% 넘게 올랐다가 현재는 3% 넘게 올라 9,8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저희가 몇 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황금 ST는 염정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살까요, 팔까요? 황금 ST 오늘 이제 장 초반에 좀 급등했다가 지금 많이 좀 낙폭을 좀 줄이고 있는데 황금 ST 지금 시점보다 좀 낮게 내려온다면 저는 매수 관점에서도 괜찮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자재 전반적인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분위기는 좋습니다. 스테인리스, 철강 관련된 원자재 그리고 구리 가격에 대한 최근에 이제 급등세 등의 이제 니켈 관련주까지 지금 이제 포함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스테인리스를 약 한 70 스테인리스 비중이 동사 매출액의 약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스테인리스에서 니켈의 함유량은 약 8% 정도 되지만 그 니켈이 스테인리스 전체 가격에는 약 60%를 차지하는 만큼 스테인리스에서 니켈의 그 가격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상황인데요. 니켈 가격도 전반적인 원자재 상승과 더불어 니켈 가격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이제 구리 가격 상승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원자재 그리고 심지어 곡물 가격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 니켈 가격 관련해서 관련주들 아직은 급등하기 직전, 급등은 아직 하지 않았고 아직은 조금 더 상방으로 좀 뚫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금 ST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가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제 니켈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씩 상승을 했네요. 그래서 올해 아직은 이제 그 연결 실적 부분이 아직은 컨센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니켈 가격의 상승 그리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같은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분위기잖아요. 니켈 관련주의 부분도 만약에 부각이 될 수 있다. 이제 구리 관련주, 철강 관련주로 엮일 경우에 황금 ST 상승 탄력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지금 가격보다 조금 더 내려오면 더 좋겠네요. 오늘 좀 장중 변동성 크니까 네. 장후반까지 보시면서 매수 관점에서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금 ST 염정 팀장의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위주액 스튜디오입니다. 전일 합작사 투자 소식 전해졌죠.
네, 오늘 뭐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습니다. 위주액 스튜디오 3% 넘게 올라 1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위주액 스튜디오 살까요, 팔까요? 네, 일단 지금 패턴상으로는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너무 기대를 많이 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디즈니 플러스 얘기 앞서 또 주제였었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OTT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가장 큰 그림은 넷플릭스가 이제 과거의 넷플릭스의 위상이 좀 떨어진다는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신규 가입자 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제 미국도 7월이면은 뉴욕이 이제 경제 활동이 재개가 된다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오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TV 보고 좀 지키고 있던 이 상황들이 이제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넷플릭스 쪽에 안 좋은 현상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변화와 함께 또 OTT 쪽도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제 들어오는 현금 흐름들이 약간 좀 압박이 된다. 그러게 되면 아마 가격을 올릴 것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도 가격을 올리는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그로 인해서 창출된 현금 흐름이 약간 좀 한 바퀴가 늦게 되겠죠. 이쪽에 대해서 어떤 OTT 관련된 컨텐츠를 이제 구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모멘텀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국내 컨텐츠주들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는 OTT 업체들이 구매하는 거에 따라서 실적들이 얼만큼 바뀌느냐를 확인하는 구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은 주가가 좀 비싼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번 반등해서는 수익 실현도 한번 고려해 볼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주액 스튜디오에 대한 김민수 대표님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볼게요. 네, 휴원스입니다. 러시아 백신 관련주죠. 네, 현재 주가 18% 넘는 강세 흐름입니다. 81,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노바백스와 스푸트니크 V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 시작했다라는 뉴스 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시장 안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 염정 팀장님, 휴온스는 살까요, 팔까요? 일단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정확히 잘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는 일단 매도하시는 관점이 전 어떨까 싶고요.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제 뭐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도 위탁 생산에 대한 신청을 했지만 일단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러시아 백신에 대한 승인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뭐 지금 기존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이제 접종 여부에 대해서도 좀 약간 좀 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러시아 백신주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는 사실 러시아 백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관심을 아직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휴원스는 오늘 장중 변동성 물론 크지만 오늘 18%까지 상승을 했다면 지금도 또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일정 부분은 좀 매도하시고 다시 한번 좀 확신성 들으셨을 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노리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분석이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수 대표님도 그렇게 보세요? 저한테 안 시키셨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제가 그렇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죠? 바이오 이쪽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멘텀들 나올 때 이렇게 매매 특히 그냥 혼자 앉아 있으면은 매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흐름들 보고 분봉이나 이런 거 보면서 나오는 뉴스 가지고 따박따박 매매할 수 있어도 이게 지금 어떤 이런 빠른 매매를 따라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안정성이 주가에 대한 추세적인 안정성을 얘기하기는 좀 많이 벗어난 종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 대답은 늘 한결 같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쪽에 대해서 공부 많이 하시고 네. 뭐
스푸트니크인가요? 예, 이쪽에 대해서 훨씬 더 배경들을 잘 아시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움직이되 너무 확신은 갖지 말자. 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점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도 뭐 인지는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예측이 불가하지만 그래도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휴온스까지 저희가 특징주로 만나봤고요.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